제 봐서. 동기가 여자 동기가 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종민님을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종민쿤 이제 네임드. 플레이브라거나 이런 아이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에도 되게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세돌로 시작해서 다른 이런 아이돌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 아닐까요? 좀 산업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딱 성공시키니까 뭔가 그쵸 그쵸. 이게 되는구나를 많이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확인한 것 같죠. 종민 씨 오늘 왜 이렇게 비즈니스맨처럼 입고 오셨어요? 좀 이렇게 갖춰 입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새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입으면 또 환기가 좀 되잖아요. 안 돼요. 종민쿤의 자아 지켜줘요. 아 근데 또 한편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종민쿤이라는 이름의 탄생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잘 생각하면 저를 불러준 그 이름을 찾아준 그런 분들이 또 계셨잖아요. 저는 이 이름 정말 좋아해요. 제 트렌드노트 제 자기소개에 종민쿤으로 활약 중이다. 맞아요. 유튜브 계정도 또 하나 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한번 서브컬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또 서브컬처스러운 주제를 조금 여러 개 다뤘는데 그걸 좀 종합해가지고 제가 책으로 이번엔 저자로서 합류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서브컬처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그러면 코스프레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코스프레 아닌가요? 맞아. 직장인이라는 코스프레 아닐까요? 이게 생각도 못했다. 왜 서브컬처가 내년도의 주 키워드라고 생각하신 거죠? 제가 이게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너 왜 그런 거 하냐? 너 왜 그런 걸 좋아하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좀 거칠게 말하자면은 어떤 문화에는 우월한 거를 속성을 좀 부여하고 어떤 문화에는 좀 저건 좀 별론데 이런 속성을 부여하는데 보통 제가 즐기는 문화에 그런 좀 편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차 모아놓고 보니까 약간 서브컬처로 부를 만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편견, 우열을 나누는 게 좀 싫었고 그런 계기로 쓰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어떤 되게 좋은 노래를 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좋은데 댓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킹아 이러는데 이게 킹아? 무슨 뜻이지? 킹아? 킹아? 알고 보니까 저희가 킹받네, 갓, 뭐뭐 이렇게 앞에 킹, 갓 이런 수식을 빗잖아요. 원래는 좋아인데 조자를 킹으로 바꿔서 킹아 이래서 그때부터 내가 노래 이면에 이 킹아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단체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이 세계에 약간 조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킹아? 근데 아직 보세요? 아직이라뇨. 죄송해요. 근데 트위치 이런 걸로는 못 보고 그냥 유튜브 클립 올라오는 거 자주 보는데 그런 거 아세요? 이 세계 아이돌이 버추얼 유튜버 시장을 저는 엄청 폭발시켰다고 생각해요. 이 서브컬처의 큰 부분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이 전망을 하는데요. 요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버튜버 통계 채널. 한국 버튜버 무직통, 한국 버튜버 통계에서 23년 9월 한국 버튜버 신곡 탑 100. 우와. 근데 요새 진짜 많아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진짜 많아졌어요. 저의 알고리즘에는 뜨지 않았었는데 계속 하나씩 뭐가 뜨는 누가 떴죠?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캐릭터가 익숙한 뜨고 썸네일. 그리고 추석 때 가족들을 만났는데 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에 대해서 그 리와인드 모르냐고 이 하는 세계 거예요. 아이돌.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해진. 그러면 2D 캐릭터에는 좀 관심이 없으신 편입니까? 네, 저는 2D 캐릭터는 잘 모르는데 저도 엄청 잘 알진 못해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건 저 원래 남동생이 있어서 남동생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때는 오타쿠다 이렇게 맞아. 저도 똑같아요. 말았는데 저도 남자 동생들이 많이 제 봐서. 동기가 여자 동기가 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종민님을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이세돌 때문에 종민 씨를 알았대요? 네. 말도 안 돼. 종민쿤 이제 네임드. 그래서 막 이세돌 진짜 주류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설명을 주는데 저는 오히려 막 이제 여자들까지도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 건가? 저 약간 남성들의 문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지? 근데 이세돌로 시작해서 다른 이런 아이돌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 아닐까요? 좀 산업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딱 성공시키니까 뭔가 그쵸. 이게 되는구나를 많이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확인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신기했던 게 그런 거에 이미 접근을 해봤으니까 나중에 뭔가 플레이브라거나 이런 아이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에도 되게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진짜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덕질을 먼저 시작하네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불쾌한 골짜기라고 예전에 저희가 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불쾌한 골짜기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거 신선하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원래 아이돌로 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그런가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캐릭터를 부정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캐릭터가 이 작가 입장에서 캐릭터성을 부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여기 뒤에서 말을 하더라도 이 작가가 너는 이런 캐릭터고 너는 이런 아이야.
그래서 너는 항상 행복하고 약간 이렇게 해서 이세돌도 고세구가 있고 진짜 사람 인간도 있을 뒤에 거잖아요. 사람이 있으시죠. 그런 게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캐릭터가 있고 그 사람이 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연예인분들도 어쨌든 저희가 편집된 화면 보고 그분들이 이제 공식 성상의 일을 얼굴을 드러내실 아. 때 그 인지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찰나의 그쵸, 순간으로 그쵸. 그 어떤 만들어지는 이미지? 그 이미지와 실제 그 연예인분의 모습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병크가 터지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또 어떻게 다른 입장으로 보면 그래서 병크 안 터질 아이돌을 파기 위해 맞아요. 플레이브를 맞아요. 파는 사람도 네. 되게 많대요. 플레이브가 진짜 또 네, 왜냐면 주목할 사고 칠 위험도 없고 사고 칠 위험도 없고 갑자기 연애 들킬 일도 없고 그러니까 플레이브를 파는 사람들도 있다고 듣긴 들었어요. 오히려 되게 안전한 사랑이자 네. 덕질이라고 맞네요. 하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사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플레이브 사례를 제가 또 조사를 하게 됐었거든요. 최근에 하면서 느낀 게 이분들이 굉장히 서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티스트적인 특성? 그게 오히려 이분들이 아바타를 쓰시니까 더 강조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를 되게 중요시 하시는데 이런 게 좀 되게 의외의 포인트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저도 그렇긴 했어요. 그래서 그 플레이브 처음 들었을 때는 거부감 있다가 봤는데 진짜 막 자기네 영상 보면서 리뷰도 하고 진짜 아이돌처럼 하는 게 좀 신기했어요. 막 그런 전에 나왔던 메이브나 이런 거는 네네네. 일단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대 영상 올리고 그냥 뭐 댄스 플레이티스 이런 것만 올려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커버하고 이런 걸 더 재밌게 봤다면 플레이브는 자기네가 노래 부르고 자기네가 커버한 다음에 그거 영상 보고서 너 이때 쩔었어 약간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좀 사람 같고 맞아요. 아이돌 파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까는 캐릭터라면서 안 된다면서요. 근데 그건 있어요. 버추얼 아이돌이랑 AI 아이돌을 엄청 덕질하시는 분들은 구별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AI구나 싶으니까 AI를 왜 좋아하냐 이러는데 플레이브를 파는 분들은 AI가 아니라 사람이 있다. 뒤에 라고 사람이 이제 있으니까. 모노아라 외치고 계시는 그런 걸 봤거든요. 뒤에 뒤에 사람이 있냐 있냐 없냐는 없냐. 중요하다. 그러니까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만들어진 캐릭터성이어서 약간 이질감이 들고 그런데 플레이브는 그냥 앞에 있는 모습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뭐 그 너머의 사람의 인간미를 좀 볼 수 있는 모먼트가 있지 않나? 옛날에 저희가 처음에 버추얼 아이돌 조사했을 때 그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옛날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망했고 지금은 왜 잘 되는 것 같냐. 그때는 왜 사람들이 크게 그땐 주목하지 않았을까. 이게 진짜 그거 아니에요?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담은 진짜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 얘네도 그럴 수 있지. 약간 실이나 이런 비스비가 또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런 버추얼 아이돌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플레이브에서 오히려 막 기술 안 좋은 것 때문에 막 손이 여기 있고 막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건 맞아요. 예전이었으면 막 봐봐 가짜잖아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이건 진짜 얘네만 할 수 있는 맞아요, 유머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오히려 느낌이 이거 좀 가지고 있어요. 놀린대요, 팬들이.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플레이브의 커버 영상 예뻤어 예뻤구나 같이 봅시다 렛츠고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리얼 같아?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리얼 같아? 좋다 이러고 있어. 아니 이제 3D가 차이를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들인데 이건? 이 시선도. 맞아요. 시선도 엄청 잘 따라가요. 그니까 약간 말렸는데? 원래 인세계 아이돌 많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플레이브 약간 말렸는데? 근데 저도 조사하면서 사실 좀 대단하다 생각긴 했어요. 오. 굉장히 좋은데요? 이걸 몰랐다고 이 노래를? 처음 들어요. 와 이거 진짜 심각? 이게 인들의 노래예요? 커버가 아니라? 커버 아니야. 여기 오피셜. 고퀄이군요. 아까 질문 뭐 이게 멜론 차트에 들었냐고 그러시고 이게 뭐 이들의 노래냐고 그러시고 이게 지금 장난이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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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1만 원. 1100만에 지금 제가 또 몇 개 기록을 좀 가져왔습니다. 컨셉도 노래도 코디도 나무랄 데 없다. 멜론 최초 버추얼 유튜버 최초로 멜론의 전당 4회 진입 멜론 8월 4주차 주간 인기상 탑 21위 빌보드 코리아 3위 빌보드 글로벌 167위 빌보드요? 네 음악 중심 출연 없이 10위 달성
음악 중심이에요? 네. 아니 근데 그 정도면은 이제 마마 이런 데 나가줘야 한번 나와 하는 거 아니에요? 신인으로서 트와이스 노래 커버 한번 해주고 근데 버추얼 세계는 또 버추얼 세계 또 페스티벌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또 크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근데 진짜 계속 지금 생각나 키딩 키딩 네. 아니 올 여름을 강타노 했는데 이 노래를 뭘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세돌을 이런 캐릭터가 귀여워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좋은 건지는 좀 궁금해요. 왜냐면 그런 부분 때문에 못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세대는 좀 따로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수가 이제 크고 크다 보니까 캐릭터의 외형만으로는 이제 결정되지 않는 시장은 확실한 것 같아요. 버튜버 지금 시작하면 다 망하는 이유, 레드오션인 이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세계 아이돌 고세구님도 버추얼 아이돌 컨설팅 이런 거 영상으로 올리세요. 아 자기가 멤버 이세돌 멤버로서 그쵸, 이제 멤버시고 버추얼 아이돌 선배시니까 여기도 이제 기수 있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1세대 버추얼 그러니까, 2세대 이렇게 2세대. 점점 생기는 건가요? 이미 있을걸요, 근데 기준상? 그래서 근데 제가 나중에 잘 같이 몰라서. 모여서 여기 MCN도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매니지먼트 하는 소속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미 팀으로 내보내요. 플레이브 같은 경우도 그 회사에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었는데 완전하지 않았대요. 근데 일단 실험으로 한번 내보내보자. 왜냐면은 우리가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오히려 진짜 소통이나 이런 팬덤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말하면은 이게 막 기술적으로 너무 새로운 현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많은 사람들이 팬덤도 있고 즐기고 있는 현상인데 이게 뭐 완전 뭐 서브컬처라고 저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아담도 팬이 없어서 망한 거지 기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세돌은 이렇게 우아꽃이 하나씩 모아가지고 팬덤을 쌓아갔는데 그 사람 갑자기 오늘의 아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구야? 약간 이렇게 된 거야. 그때로 돌아가서 컨설팅을 한다면 먼저 소수의 팬부터 출발했으면 해야 좋았을지도. 맞아. 그럼 민성님은 뭔가 캐릭터로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으로서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의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맞는 예전에는 완전 나랑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어야 하고 진실돼야 하고 이랬다면 나중에 이제 병크 이런 것들을 거듭하면서 제발 사고만 치지 말아라 이런 심리가 되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런 천국입니다, 안전함이 안전함도 있고 네. 그 너머에 사람이 있지만 내가 이런 모습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좋아하는 걸로 충분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엄청 진정성이 좀 그 기준이 좀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덕질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NCT 정을 좋아하지만 또 어차피 노트북 안에 있고 이세계 아이돌도 노트북 안에 있고 그럼 뒤에 챗GPT가 있으면 어떡해요 만약에? 진짜 사람이 아니라? 하긴 우리가 계속 사람이라서 좋다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챗GPT고 그래도 그 사람 그 챗GPT가 반응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저희가 기대하는 사람은 아닐 뿐이잖아요. 저희가 아까 진짜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진짜의 기준이 계속 바뀐다면 챗GPT가 갖고 있는 속성도 우리가 진짜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공통점이 있는 거라고 느낄 수도 있게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챗 GPT의 답변을 가지고 되게 감동적이다 라고 느끼는 그리고 제가 인공지능 프로젝트 하면서 재밌었던 건 인공지능에 대해서 명령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대화한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엄청 많고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인공지능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제 이세계 아이돌 같은 것들이 엄청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좀 가까운 그리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기술적인 것들, 아바타라든지 3D 외형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하면 막 일자리 대체되고 막 위협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노는데 아마 쓸 거다, 처음에. 그리고 노는 사람들이 제일 빨라 받아들일 거다. 맞아요.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약간 이 서브컬처 담론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직업 같은 것도 새로 생기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플랫폼 새로 나오는 거, 그 발전을 통해서 생기는 직업 중에 저희가 좀 이제 최근에 유튜브 준비하면서 조사했던 거는 뭐 치어리더라든가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저는 코스플레이어 이분들도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직업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서브컬처라는 게 다수가 되면 더 유리하겠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터넷 방송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바텀업 형식으로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는 거 이미 이제는 많은 창작자들이 많으니까 2차 창작자들도 많고 하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또 다른 걸 해보기도 하고 최근에 김계라 님이 하는 QWER 이 밴드 같은 경우도 걸밴드인데 이것도 약간 저는 바텀업 방식이라 생각해요. 연예인이 막 TV에 딱 나와서 그 사람 좋아했던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개인 방송 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진 사람들을 몇 명 모아가지고 선발을 해서 이제 그럼 아이돌 활동을 해봐서 공식적인
자극적으로 뭔가를 해볼까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도 물론 이제 많이 주목받는 게 YG에서 새로 걸그룹 낸데 SM에서 새로 보이그룹 낸데 이런 면은 주목 많이 받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앞으로는 이쪽 시장도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게 좀 서브컬처적 특성도 있는 게 이 김계란이 기획한 QWER의 프로젝트 이름이 최애의 아이들이거든요. 실제로 그 일본에 있는 최애의 아이 노래 OST 불렀던 그 저희 J-팝 때 다뤘던 요아소비 맞아요.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을 했다고 이런 밴드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네. 이세돌의 실사와 이런 느낌인가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세돌이 잘 되니까 이세돌의 좀 정반대이면서 이세돌이랑 비슷한 형식을 쓴 거 아닐까? 외모도 비슷하고 약간 외모가 그런 비슷하다고? 아니 그런 외모보다는 컨셉이나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되게 맞아 컨셉 비슷해. 둘 다 약간 귀엽고 그러네. 네, 느낌이 좀 그렇네. 그런- 지금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에스파가 AI와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AI 아바타 그리고 실제 사람 이 연동을 출발했는데 근데 이 실물 사람의 그 이미지 그리고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심상이 이 AI 심상하고 안 맞을 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 어느 순간부터 약간 이 실물파로 좀 밀게 됐는데 이렇게 에스파처럼 우리 같은 그룹으로서 이렇게 AI를 묶지 않아도 이세계 아이돌이나 QWER처럼 서로 다른 그룹인데 주는 심상은 비슷할 수도 있는 서로 한쪽은 AI인데 근데 그게 같은 회사나 같은 그룹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뭔가 겨냥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건 약간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플레이브랑 에스파의 나비스랑 둘이 만나는 거 아니냐는 썰이 병크가 없으니까 병크를 만드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는 안전하다 그랬으면서 억지로 근데 이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라리 없을 때 만들어야 자기 우리가 그쵸. 상상해야 그게 차라리 낫지. 그쵸, 그게 터지고 오히려 나면은 진짜 해석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팬들이 해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것처럼 진짜 사람이랑 이렇게도 좀 엮고 라이벌인 것처럼 엮는 거고 자기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우리가 비슷하다고 너네 라이벌이잖아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현대 예술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하잖아요. 현대 문학은 그거 던지면은 그 사람들 수용자가 어떻게 받아서 새로운 생산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게 막 너무 오타쿠 막 서브컬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진짜 현대 미술이라고 봐주고 현대 문학이라고 봐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자꾸 나보고 뭐 본다고? 오히려 제가 그냥 덕질하는 그런 아이돌보다 그게 더 클 수도 있고 해석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더 능동적으로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덕질은 엔터사에서 주는 대로만 맞아요, 먹어야 맞아요. 하고 그걸 이렇게 열심히 뜯어먹는 정도인데 그런 그러네요, 것들은 오히려 맞아요. 내가 주체적으로 좀 참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하는 오히려 이 바텀업 방식이 그러고 보니까 중간 단계가 있었네요. 처음에는 SM 엔터테인먼트 뭐 아니면 JYP 이런 데서 아이돌 발표 이렇게 따라갔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해서 오. 참가해서 뽑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오디션 참가자 더 많아서 프로듀스 101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작 논란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 맞아요, 아 맞아요. 너네 방송사들이 하는 거 못 믿겠어. 맞아요. 우리가 오히려. 직접 만든다. 그러네. 그리고 그게 사람들로 가다 보니까 가지수가 더 많아지고 이쪽 집단은 진짜 잘하는데 저쪽 집단은 전혀 모르는 그런 게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이런 서브컬처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약간 생일 카페 그런 문화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요새 근데 진짜 수많은 생일 카페가 열리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아이돌만 했는데 이제는 막 진짜 뉴턴 생일 카페도 하고 진짜 모이는 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가 그 서브컬처 조사하면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류가 되는. 근데 그 주류가 되는 서브컬처가 그래서 어떻게 주류가 된 결과가 뭔데?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쓰고 맞아요, 돈을 맞아요. 쓰고 이건데 맞아요. 그래서 결국 현실 공간과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슬램덩크도 그렇고 아. 그래서 돈을 쓰게 만들고 근데 플레이브도 마찬가지죠. 플레이브도 현실 공간 카페 같은 데서 콜라보 되게 많이 하는데 팬덤들끼리 이제 알고 거기를 성지로 방문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일본에선 이미 그런 사례 되게 많거든요. 어떤 어촌 마을을 이제 러브라이브가 부활시켰다. 우와. 약간 그런 오. 식당이 있거든요. 그 식당을 모티브로 해서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그 식당이 엄청 잘 되고 그래서 거기를 팬들이 항상 방문해서 원래 그 식당에 매출이 안 나왔는데 살려줘. 근데 이게 바로 주류가 된 서브는 그렇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내가 관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용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뉴턴 카페 열린다고 하면 이제 바로 사람들 막 논문 준비해가지고 너무 못 쓰면 못 들어가나요?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막 교수님들이 추천사 써주고 저는 그거 공감합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만 하면 지불할 용의가 용의가 있고 가서 되게 즐길 수 있는? 맞아요. 확실히. 맞아. 진짜 맞는 것 같아. 실공간으로 확장되는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에 e스포츠 경기도 네. 잠시 기습 숭배 한번 하겠습니다.
기술승. 종민 씨 요새 무슨 말만 하면 페이커. 페이커 기술승계 한번 하고 e스포츠 경기도 롤드컵 경기장 꽉 차고 막 안표 돌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CGV 대관에서 여기서도 응원하자. 종민 씨 롤드컵 다음날 그 얘기했잖아요. 많은 스타들이 롤드컵 현장에 갔다. 온 세상이 뭐 네. T1이다, 네. 뭐 페이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 내 마음의 스타라면 뭐 그 정도는. 하여튼 근데 그만큼 이제 실공간으로 더 퍼져나가는 부분이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출발했잖아요, 이 게임이라는. 오히려 플랫폼에서 출발해서 오프라인까지 오면 그게 오히려 주류처럼 다들 소비한다. 그러면 이제 강남역 같은 데 가서 보면서 딱 봤을 때 낯선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뭐 저런 걸 여기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그게 있는 게 굉장히 뜨끔없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막 넷플릭스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 개인화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대중보다 그런 서브컬처의 힘이 더 크지 않을까? 다 각자 개인화되고 다 너무 파편화되니까 공감합니다. 그런 서브컬처의 힘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진짜 이런 거 중요한 게 이래서 서브라고 이름 붙여진 현상들을 볼 때는 편견을 갖고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떤 가치 판단을 한다든가 이러기보다는 왜 저러고 놀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는구나, 온라인에서 논다든가 이걸 소비한다든가 그런 거를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가치 중립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미래에 더 큰 주류가 될 수도 있다. 맞아요.